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 많이 이번에 들으셨죠? 네. 네. 그러니까 집단 면역과 관련된 얘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집단 면역에 대한 논란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감염 걸리는 거를 그냥 방치해서 얻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나요? 스웨덴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다 면역 형성하자. 예, 다 걸려서 그냥 면역 형성하자.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사실 그러진 않았었어요. 유행이 심했던 지역에서 집단 면역 형성된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역이 인도의 슬럼. 인도에 막 10만 명, 20만 명씩 이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 안에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몇십만이 살아요. 근데 거기에 감염자가 전체 인간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미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의 특정 이제 지역에 거기도 60% 이상이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순간 너무 많이 감염되니까 사망자 많이 나오긴 나왔죠. 하지만 어느 시간 지나니까 실제 유행이 저절로 잦아들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 형성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주 대단한 반전이 있었는데 다시 유행이 확 올라갔어요. 거의 처음 수준. 왜 그랬냐면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삼바 생각하지만 브라질 변이. 맞아.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헷갈렸죠. 그래서 그 브라질 변이가 유행을 했더니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유행을 한번 더 겪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 형성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 형성할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그래프고요. 집단 면역 형성할 때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보시면 코로나 초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 아무도 안 걸렸죠. 그러면 감염자 한두 명만 나오더라도 전파력도 강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싹쓸이 다 걸리는 상황.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되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좀 걸린 사람은 걸렸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걸려가지고 백신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걸려있는 사람들, 노란색이 이제 면역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빨간 감염자가 나오는데 저렇게 되니까 아직도 감염 안 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확 퍼지죠. 근데 뭐 걸린 사람도 많고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에서 면역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주변에 있는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감염을 차단해 주니까 전파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전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한두 명은 걸린 거로 나오죠. 하지만 그러더라도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임신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17세 미만의 아이들, 학생들 못하고 있죠. 근데 그런 백신 접종 못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백신 접종 열심히 해가지고 전체가 많은 사람이 이제 면역을 갖게 되면 저렇게 유행이 줄어든다. 일부 소규모 발생은 있지만 줄어드는 거를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한 20% 정도 접종했는데 아직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조금 맞았고 뭐 확진자 줄어드니까 한번 확 풀어봐? 그랬다가는 젖골 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험한 나라가 어디죠? 봄철에 인도가 예방접종 10%쯤 올라갈 때 그 전체적인 락다운 같은 거 이동 제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올 초에 확진자가 10만 명 넘었다가 3월 달에 1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또 예방접종도 10%로 예방접종 인도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백신 전 세계 백신은 60% 인도가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10%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신감 갖고 확 풀었어요. 확 풀었다가 3월 말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40만 명 됐어요. 조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애매할 때 잘못 열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졌을 때 차근차근 풀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래프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집단 면역의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홍역 알죠? 홍역 예방접종이 MMR이라는 예방접종 안에 홍역이 들어가 있는데 MMR의 첫 M자가 미즐 홍역이에요. 근데 1998년도에 웨이크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백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어요. 근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MMR 예방접종을 맞으면 자폐증 확률이 올라간다. MMR 소아들이 맞잖아요. 근데 자폐증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접종률이 하락해버렸네.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몇 년간에 걸쳐 접종률이 떨어지는데 홍역은 전파력이 엄청 센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뭐 우리 코로나는 뭐 전 국민의 70% 되면 집단 면역 얘기하잖아요. 홍역은 전 국민의 92% 이상이 접종을 하거나 걸려야지 집단 면역이 되거든요. 90에서 94% 넘었었죠. 네.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80%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역도 좀 잠잠했지만 2019년도에 최근 1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홍역 환자가 나왔어요. 유럽에서. 이야. 선진국이 뭐 일단 유럽에서. 근데 아까 말한 그 논문이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백신 맞지 말자고 하는 운동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통계를 조작을 한 거예요. 이야, 너무했다. 조작. 이야. 그래서 그 사람 2006년도에 그 논문 조작한 거 걸려서 네. 의사면허 영국에서 의사면허 박탈당했어요. 이야, 2008년에 그 논문이 취소됐어요.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게 한 번 형성됐었어도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접종률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그러네.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접종률이 유럽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파란 게 잘하는 거고 노란 게 이제 90% 미만 떨어진 거고요. 빨간 건 85% 미만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한번 그래프 잘 눈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이걸 보고 다음 보면 발병자가 어디서 많죠? 아까 떨어지는 빨간데, 거. 아까 접종률 빨갰던데 네. 85% 미만인 국가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백신의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도 이런 사람들의 접종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부여하고 잘 끌고 가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달성하기 위한 최소 면역 지표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이제 감염병은 나와 있는데 홍역은 미즐즈가 홍역인데 감염 재생산주가 12에서 18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한 3에서 8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90에서 94예요. 그렇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코로나랑 비슷한 스몰팍스나 루벨라에서 이제 풍진인데 풍진이 6에서 7이거든요. 이게 지금 비슷하거든요. 얼마로 나와요? 83에서 85.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주는 3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70%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영국발 변이가 한 5 정도 되고요. 인도발 변이가 한 7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인도발 변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려고 그러면 집단 면역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85. 전 국민의 83에서 85%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체 감염자가 14만 명이죠. 감염돼서 항체를 얻은 사람이 14만 명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적죠. 네. 영국은 전 인구 한 10% 정도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국은 10%에다가 60% 맞았으니까 지금 한 70%가 항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도 안 걸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올려야 되니까 우린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야 되는 이야, 국가예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예방 접종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무조건이네. 예, 그럼 전 세계 접종 현황 보시면 이제 6월 3일이지만 이제 20억 명 넘어선 상황이고 어디가 주로 접종을 많이 잘했어요? 저쪽이요. 이렇게 유럽 네. 잘 사는 국가들과 그다음에 백신 만든 중국 주로 백신을 직접 만들거나 생산하는 국가들이 접종을 잘 그렇죠.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 우리나라 이제 막 쫓아가면서 조금씩 찌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조금 찌려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백신 조직 불평등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순서로 나열한 거거든요. 잘 사는 국가가 다 백신 접종 많이 하고 있죠. 못 사는 국가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 세계 불균형 때문에 잘 사는 국가에서 백신 많이 맞춰가지고 코로나 줄여놨는데 네. 백신 많이 못 맞은 국가에서 계속 유행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 계속 선진국에 유입되면 또 유행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백신 접종을 잘해야지 힘을 모아. 집단 면역도 빨라질 수 있는데 이미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아야죠. 잘 사는 국가들이 이제 잘 사는 국가들이 너무 많이 맞추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있으면 남아돌 거거든요. 네. 근데 남아도는 걸 줍는 거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예측해서 조금씩 자기가 받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국가 중 10등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허브 국가 돼서 네. 생산해서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이상 반응. 아니 이상 반응 있는 건 맞죠. 네. 하지만 이상 반응 때문에 아예 백신 못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 있으면 백신 접종하고 머리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뭐 출혈성 관정 같은 거 생기면 빨리 진단받으면 돌아가실 정도까지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유증 없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수용성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이상 반응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6월 달 초에 한 거는 75%까지 접종하겠다고 올라갔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게 영국 같은 게 처음에 백신 접종 시작하기 전에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6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접종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쟤도 맞고 괜찮고 쟤도 맞고 괜찮네. 우리 어머니도 맞았는데 괜찮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접종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막상 가봤더니 80% 이상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접종이 시작됐더니 이것도 이상발이 있고 저것도 이상발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원래 접종 시작하기 전에 접종 수능도가 80%였던 국가였어요. 80%가 맞겠다 그랬었는데 4월 달에 6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국민이 현명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접종 본격적 시작되고 괜찮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접종을 시작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분위기 끝까지 쫙 가야 돼요. 특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젊은 층까지. 사실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걸려도 뭐 별로 심하지도 않다는데 뭐 한 명도 안 죽었잖아. 근데 사실 20대도 죽었어요, 3명. 예, 근데 20대 걸려도 안 죽는데 뭘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죽어서만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확진돼가지고 막 열흘에서 2주 뭐 격리돼 있고 또 나 때문에 여러 명 감염돼가지고 뭐 하거나 밀접 접촉자 돼서 2주씩 자가격리 당하고 이래버리면 그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런 이유만으로도 백신 접종해야 되니까 맞아요. 젊은 층 여기 다 젊으신 분들이 접종하실 거죠? 저는 네, 주변 친구들 다 접종하게 권장하실 무조건이요. 거죠. 접종 홍보대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맞아서 안달인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그렇죠? 그래요, 지금. 예, 접종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앞으로 이제 집단 면역이 허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허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에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유행이 줄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한 70% 80% 맞췄는데 백신 무력화될 만한 변이 바이러스 확 유행을 해버리면 확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도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1회 접종한 거의 효과인데 보시면 접종률이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죠. 네. 80대부터 해서 어떻게 되죠? 입원하는 분율이 정말 급격히 떨어지는 게 눈에 두개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안 한다는 얘기는 사망할 일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접종하면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거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여기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노령층에 더 많이 맞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은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맞췄거든요. 이야. 근데 보시면 어르신들부터 확실하게 효과가 좋아지는 게 확실히 보여지는 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 구분할 거 없다는 거를 맞아요. 영국이 지금 이미 경험하고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과 다시 보여드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다 공이 예방 효과 86% 90% 정도 좋게 나와 있고 특히 사망자 예방 효과 좋다라는 거 이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질병관리청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부터 접종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 75세 이상 어른들이 거의 70% 넘게 접종을 했거든요. 보시면 확진자 커브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가는데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언제부터 확진자가 확 꺾였죠? 보시면 40%대. 40%가 되니까 75세 이상의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20% 접종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유행이 꺾일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도 전체 인구의 40%가 맞을 때부터 천천히 꺾이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우리나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이거는요. 예, 그럼 집단 면역 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집단 면역 목표는 뭘까? 코로나는 종식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식은 아닐 것 같아요. 같이 가져가야지. 그러면 첫 번째 집단 면역의 목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 언제쯤? 한참 남았어요. 왜냐면 백신 접종 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외에서 뭐 마스크 벗는 정도는 한 가을 정도면 되겠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거는 아마도 이번 겨울까지는 지나서 내년쯤 유행이 정말 잦아드는 그 시점 정도에나 고려할 것 같아요. 코로나랑 마스크 같이 그래도 가야지. 아니, 우리가 마스크 벗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대단하죠. 그러면 희망적입니다.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좀 걸리지만 돌아가기를 바라지 맙시다.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야지. 그냥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는 1, 2년, 2년 정도 지나면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뀐대요. 지금 바뀌고 있어. 맞아요. 예, 많이 바뀌고 있죠. 적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웬만하면 마스크 쓰고 다닐 거고 특히 겨울에 독감 유행하거나 이제 코로나 유행한다고 그러면 유행이 거의 잦아들어도 겨울철에 독감이나 코로나 유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쓰게 될 거예요. 네. 손위생 뭐 엄청나게 계속 잘하는데 계속 잘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미 변화된 삶이어서 2019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게 돌아가는 걸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이미 우리는 변화된 인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정도를 바라는 수준보다는 그냥 코로나를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코로나의 집단의 목표로 봐요. 다시 보여드리죠. 종식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게 가는 그 시점 정도 아마 내년 겨울 정도 때는 훨씬 나은 삶 살 거고요. 내년 봄만 돼도 나을 거예요. 내년 봄만 돼도 마스크 벗고 다니는 일들 많아지겠지만 어떻든 그때까지는 좀 더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나요? 이유 일반 효과 지속 아마 1년 정도 되면 항체가 본격 떨어질 것 같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는 거. 그래서 부스터 접종은 아마도 1년쯤 지나면 맞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맞은 사람은 내년 봄이겠죠. 올해 여름에 맞은 사람은 내년 여름쯤 그렇죠. 접종하게 될 거라는 거.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유행하면 먼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이제 내년 겨울부터는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면 두 번째 되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백신 회사들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를 같이 예방하는 백신을 와. 연구를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어렵겠지만 한 2, 3년 지나면 한 방에 코로나도 잡고 인플루엔자 잡는 이거 한 그런 방에 시대도 끝내겠네요.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올리려면 입소문 전략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내가 맞았으니까 니도 맞아. 네가 맞았으니까 나도 맞을래. 이거 중요하고 유명인사 백신 좀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백신 접종하시고 교회에서 한번 간증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인센티브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영향을 끼쳤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백신 인센티브 재밌는 게 많아요. 복권 맞아. 복권 주는 데도 있고요. 권총을 주는 데도 있어요. 와우. 제비뽑기에서 권총. 그다음에 제비뽑기에서 주립대 4년 장학금 주는 데도 있고. 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해줬었고 지금 이제 모두 풀었지만 미국 IT 회사 백신 맞고 오면 300불, 1000불 줄게. 와. 왜냐하면 한 명 걸려가지고 회사 문 닫아버리면 매덕 손해 보니까 그냥 다 맞춰. 그리고 돈 주는 거. 좋은 회사. 홍콩 15억 아파트 추첨. 야, 일주일에 한 명씩 추첨하고 있어요. 나 가고 싶다. 태국 치앙마이 소준대요. 소가 여기 한우, 중요하니까. 한우.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 우리나라도 뭐 가족 모임 제한 풀어주는 거, 사적 모임 이제 아마 그 백신 접종자는 숫자에서 카운트 안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결론 뭐 딴 거 없습니다. 집단 면역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백신을 통해서. 그리고 백신 접종을 올리려면 우리가 입소문 전략. 여러 주변의 사람들 다 같이 접종하자. 나도 맞았어, 너도 맞아. 이런 분위기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의 저력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를 한 4번이나 지겹게 들으셨는데, 예, 혹시 소감이 어땠는지. 소감이요? 예. 소감 전에 질문해도 돼요?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지금 계속 자녀 백신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예. 30대여가지고 네. 언제쯤이면은 이 자녀 백신을 신청 안 하고도 조금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혹시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반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달까지 어쨌든 백신 접종 대상자를 다 1차 접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접종자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녀 백신 숫자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50대가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 백신 숫자도 늘어날 거냐. 그때 이제 20, 30대 중에 급한 분들은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소감 네. 강의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진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도 믿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접종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특히나 우리 언론에서 마음 아프게 하시는 분들 본인들 그럼 주사 맞지 마세요. 왜 자꾸 주사 안 좋다고 그럽니까? 주사 맞으실 거면서 이상한 기사 좀 쓰지 마세요. 따끔하게 제가 한마디 아유, 얘기했습니다. 잘하네. 네, 저는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좀 모호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도 입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이제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일부 뭐 백신을 맞고 뭐 사망을 했다더라, 뭐 마비가 왔다더라라든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아무리 뭐 1000명 중에 1명이래, 뭐 10,000명 중에 1명이래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확률 자체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도 맞았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자꾸 걱정하면 저도 맞았고
우리 엄마도 맞았고, 우리 장모님도 맞았고, 우리 와이프도 맞았고, 우리 애들도 맞출 수 있으면 맞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의사 선생님도 맞는데 그렇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특정 알만한 그런 이제 그 유명인들이 접종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실제로는 내가 접종을 해주고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나 괜찮았어라고 보여주면 맞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소감 아까 문 말씀도 못 하셨는데. 저 소감 저는 사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전반적으로 많이 알게 됐고 제일 희망이 생긴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게 코로나 변이도 문제지만 나중에 아예 새로운 코로나랑 비슷한 아예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바이러스를 이것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래도 나중에 해결하는 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더 백신에 대한 그런 것도 근데 뭔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저는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려는 말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진짜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저 엄청 네. 겁먹고 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건데요. 우리가 1년 반이죠. 이제 아마 2년 정도 겪겠죠. 앞으로 한 올해 내년까지는 비슷한 상황을 겪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게 앞으로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신약 개발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이제 팬데믹을 준비하는데 다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